플로피 디스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고노다로 일본 디지털 담당 장관이 2달 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컴퓨터 외부 저장 장치인 플로피 디스크는 2000년대 이미 유물이 됐지만 일본 공공 영역에선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의 상징으로도 불리는데요. 고노 장관은 도장과 팩스 퇴출을 추진해 디지털 개혁의 아이콘이 되었고 뒤늦게 플로피 디스크 퇴출까지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자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지난달 30일 고노 장관은 미국, 영국 등 5개 해외 언론 매체와 가진 공동 화상 인터뷰에서 일본인들이 디지털 기술로 편리해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하려고 한다며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면 저항 세력을 때려눕히기라도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가 모인 화상회의장에서 일본이 이처럼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얼마나 한국과 비교해 디지털 후진국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은지 실감하게 하는데요. 고노 장관은 현금 없는 결제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행정 절차를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함이 무엇인지 일본인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넘어서 의료보험증, 공인인증서 기능까지 동시에 사용 가능한 마이넘버 카드를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노 장관의 의지와는 달리 일본 내에서 마이넘버 카드의 발급률은 5년간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마이넘버 카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나마도 올해 4월 포인트 지급 정책을 실시해 그나마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일본은 마이넘버 카드를 신규 발급하면 최대 5,000엔 정도의 포인트를 줍니다. 이어 건강보험증 사용까지 연계하면 7,500엔의 포인트, 예적금 계좌까지 연계하면 7,500엔의 포인트를 더 주어 최대 2만엔 한화로 약 20만원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관청 민원 업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카드가 있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대신 편의점에서 인감증명을 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의욕만 있을 뿐 관련 인프라는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의료보험증으로 확인 가능한 스캐너를 갖춘 병원이나 약국은 5.8%에 불과하고 편의점에도 스캐너는 없습니다. 또 은행 계좌와 마이넘버 카드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이 지난 5월 겨우 통과돼 이제야 등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어 갈 길이 먼 것이죠. 게다가 구청 공무원들조차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일본 구청에는 여러 사물을 볼 수 있는 창구 가운데 마이넘버 카드 발급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등 대부분의 창구가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유독 마이넘버 카드 창구만 한산합니다. 구청 직원에게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 발급에 의욕적인데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은가라고 묻자 구청 직원은 딱히 무슨 이점이 있는 것 같진 않다며 부정적으로 답합니다. 신분증명은 운전면허증이면 충분한데 굳이 왜 마이넘버 카드가 필요하냐는 것이죠. 구청 직원조차 발급에 동의하지 않는 마이넘버 카드가 자칭 경제대국 디지털 담당 장관의 주력 업무 계획이라고 하기엔 다소 뒤처진 내용입니다. 고노 장관 역시 일본의 디지털화 속도가 더딘 이유에 대해 디지털화가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고 모두가 편리해지도록 바꾸는데 적극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늦었다는 점과 그래서 점점 더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을 초래해 이번을 계기로 극복해보겠다는 것이죠. 고노 장관은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반대하더라도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을 지켜 이익을 누리던 집단과는 더 이상 조정이 아니라 때려눕히기라도 할 것이다라며 또 한 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인데요. 최근 일본 조세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지 못해 벌어진 사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국세청은 수기로 작성한 조세 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했는데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의 본명부터 모든 개인정보가 함께 공개된 것이죠. 그동안 일본은 디지털화는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올 뿐이다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 사건으로 전 세계 앞에 웃음거리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 절차에서 플로피 디스크 등을 기록 매체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모두 1894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더해 카세트 테이프나 미니디스크를 이용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특히 관공서가 플로피 디스크를 기록 매체로 지정하자 관공서에 자료를 제출할 일이 있는 기업이나 은행은 구하기 어려운 플로피 디스크를 구입하려고 날마다 벼룩시장을 뒤지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최근 한 일본 매체에는 일본보다 5년 앞선 세계 최고의 인터넷 선진국 한국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 기사에 관해서도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에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5년 앞섰다고? 한국은 인터넷 사회의 나쁜 예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이런 사회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K-팝 수익보다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의 수익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굳이 한국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IT 선진국이 아니라 감시사회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후진국이라도 좋은 점은 배운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IT 기술이 뒤처진 건 맞지만 제 주위에는 지금의 기술조차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고 현금이 없이 다니고 싶지도 않아 하는 듯 하므로 너무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인터넷 선진국입니까? 인터넷 선진국이 되면 국민이 행복합니까? 인터넷 선진국이 되면 풍요로워집니까? 슈퍼컴퓨터는 일본이 세계 제일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이 일본보다 많아서 좋겠어요. 하지만 한국인이 되고 싶지도 않고 부러운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면 일본 따위 무시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세요. 굿바이. 댓글 몇 개만 봐도 여전히 일본의 디지털화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처럼 일본 내부에서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일본 사회는 정체돼 있고 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최근 일본의 사상가 우치다 다스루는 아베가 남긴 최악의 유산으로 일본의 쇠락을 일본인들만 모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국력은 극적으로 쇠락해왔지만 많은 일본인이 이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 예산 지출이나 성평등 지수 등 여러 부문에서 일본이 선진국들 가운데 최하위인데 특히 경제력에서의 몰락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GDP에서 일본의 비중은 30년 새 3분의 1가량으로 줄었고 1989년엔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이 32개였지만 지금은 단 1개뿐이라는 것을 근거로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또 엉뚱한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가 청년들에게 음주를 장려하고 사실상 술 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후원하는 이색적인 프로젝트 사케 비바는 일본산 주류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알코올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콘테스트입니다. 참가자들이 집에서도 술을 마시도록 장려할 뿐 아니라 술을 좀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해외 매체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젊은이들의 금주를 환영하지만 일본만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젊은이들에게 술을 더 마시도록 권하는 이유는 주류 제품 판매에 따른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젊은이들에게 음주를 권장하는 정부가 있다니 나라 빚을 젊은이들에게 술을 먹여 갚는다고라며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 경제의 재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